푸틴은 우크라이나가 항복하길 원했습니다. 돈보스. 글쎄요, 우크라이나는 그에게 확실한 답을 보냈고 그가 기대했던 답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러시아 전역의 도시들이 불타거나 암흑에 빠지고 있으며 혼란은 더 이상 국경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 혼란이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도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매주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푸틴이 러시아인들에게 아무런 이득도 없는 전쟁을 왜 시작했는지 의문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 러시아 두 번째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역사상 최대 규모 화재가 발생했다고 많은 이들이 전했습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는 300대가 넘는 드론과 미사일을 모스크바를 향해 대규모로 발사했고 이로 인해 모든 항공교통이 완전히 중단되거나 우회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모스크바가 여러 겹의 방공망으로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방공 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청년들이 이제 매주 우크라이나에서 수천 명씩 목숨을 잃고 있고 러시아의 수도마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전쟁은 블라디미르 푸틴의 통제를 훨씬 넘어선 수준으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시작해봅시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어제? 상트페테르부르크 농산물 시장에서 대형 화재가 났습니다. 이곳은 러시아 최대 시장이라 이번 화재를 역대 최대라고 부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는 1500제곱미터, 즉 약 16,000평방피트에 걸쳐 번졌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폴롱이 러시아에서 더 큰 화재를 일으켰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러시아인의 상처를 다시 들추진 맙시다. 그들은 이미 고통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이 상트페테르부르크 화재는 엄청났습니다. 이 시장은 나라에서 가장 큰 시장이고 매일 약 1억 달러 규모의 거래가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즉, 크렘린이 이 상황에 불만족한다는 의미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일부 러시아 계정들은 이를 공격이라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관련됐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이어진 러시아의 무능함일 수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상황을 진정시키려 하지만 화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진술에 따르면 그들은 건물 내부에 인화성이 매우 강한 물질을 두었고 그로 인해 격렬한 화재가 번졌습니다. 이미 한 명이 이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원하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에서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젯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수도에 대규모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했습니다. 지금 저는 그 모든 유로를 세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저보다 이걸 훨씬 더 잘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그렇다고 합니다. 약 300대의 드론과 미사일이 러시아로 들어갔고 그중 많은 수가 수도를 향해 곧장 날아갔습니다. 푸틴은 아마 어젯밤에 잠을 자지 못했을 겁니다. 일부 러시아 텔레그램에 따르면 모스크바를 향해 네프튠 미사일이 날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미사일이 러시아 브리안스크를 통과하자 텔레그램의 수도로 향하는 것 같다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수요일 밤에 이 영상을 녹화 중입니다. 사실 미사일이 실제로 목표물을 명중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많은 우크라이나 드론들이 성공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 주민들이 촬영한 영상이 있기 때문인데요.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죠. 드론 공격이 일어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는 드론 공격으로 연기가 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러시아 관리처럼 말하자면 드론 파편 때문입니다. 불쌍한 에보노르 자작나무 보스가 있네요. 바닥에 자국도 보여요. 사실 이번 공격은 매우 대규모여서 화면에 보이는 지도에서 알 수 있듯이 모스크바 상공의 모든 항공교통이 우회하거나 착륙해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1910년처럼 살고 있습니다. 푸틴이 도시를 방공망으로 둘러쌌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원형 다층 방공망이 구축됐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어제 모스크바 지역 니보코 공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항공편 취소로 입출국이 지연돼 수백 명의 러시아 승객이 공항에 발이 묶였습니다. 푸틴이 시작한 침공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가 300대 넘는 드론을 보내 모스크바뿐 아니라 러시아 다른 도시들도 공격받았습니다. 슬로멘스크 지역의 같은 이름을 가진 구역에 위치한 러시아의 크루조프 열병합 발전소에 성공적인 타격이 있었습니다. 이 열병합 발전소는 90메가와트의 전력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 지역의 산업시설과 주거 지역에 에너지를 공급했습니다.
타격 장면 영상입니다. 보시죠. 노브고로드 지역에 있는 아크론이라는 화학발전소에서도 또 다른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러시아에서 가장 큰 화학 공장 중 하나이며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일부 제품과 원자재는 폭발물 제조에 사용됩니다. 러시아군이 이 공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은 매우 정당한 군사 목표가 됩니다. 다음은 공격 장면입니다. 보이시죠? 그들은 중심부를 폭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일찍 라스넵 시에도 크루즈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주민들은 도시에서 여러 번의 폭발이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 폭발들 중 모두가 우크라이나 미사일 때문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공격으로 도시는 결국 물, 전기, 난방을 잃었습니다. 여기 공격 장면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도시에서 여러 번의 폭발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 중 하나는 사실 러시아 방공 미사일이었는데 우크라이나 미사일을 격추하려다가 결국 그 지역의 아파트 건물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 모든 상황을 보도한 러시아 기자가 있었으니 이 보도를 한번 보시죠. 여기 매달려 있는데 소리가 커요? 정말 들어와. 그게 정말 시끄러워. 정말 그래. 정말 그래. 크악. 크악. 지금 보시다시피 러시아의 상황이 정말 나빠졌습니다. 이 전쟁에서 러시아 장군들은 푸틴을 위해 싸우지만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족들을 파리 같은 유럽 도시로 해외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장군들은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전쟁으로 돈을 버는 동안 가족들은 유럽에서 삶을 즐깁니다. 하지만 이제 이 장군이 드러났고 푸틴은 이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탈리아에 있습니다. 봉조르노 씨. 푸틴이 전쟁 위협을 하는 사이 러시아 장군 딸은 적국에서 휴가 중입니다. Papa mamma ne ha polri, mamma no sutron bolle, mamma Venetia, papa mamma Pari. 아나스타시아 토카레바의 아버지가 군인이어도 그녀의 유럽 비자 발급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드르 토카레프는 최근 푸틴 앞에서 연설한 평범하지 않은 소장입니다. 우리는 현재 군사 정치 상황과 이 시기의 복잡성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엄마. 80여 년 전과 마찬가지로 나치즘이 다시 고개를 들고 세계를 지배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치즘을 막기 위해 토카레프 장군은 딸을 적진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푸틴은 계속해서 유럽이 제대로 된 문명이 아니라고 불평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푸틴은 유럽을 소련처럼 몰락하는 문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러시아 장교들, 러시아 지휘관들, 심지어 러시아 관리들까지도 자기 자녀들을 유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러시아 관리들이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시민들에게서 훔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푸틴도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40억 달러짜리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 군대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엘리트들은 실제로 나라를 위해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혹은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여겨지는 러시아 군인들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지원도 못 받고 있습니다. 푸틴이 만든 부패한 시스템 때문에 필요한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에서 화제가 된 이 영상을 보시죠. 군인들이 도로에 고인 웅덩이에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일부 러시아 군인들의 상황이 이 정도로 열악합니다. 우린 최대한 버티고 있어요. 젠장, 가서 어떻게든 하겠죠. 그리고 이 군인들이 목마름이나 굶주림으로 죽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 드론에 의해 죽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모스크바에 사는 한 주민이 소셜미디어에서 이렇게 불평하며 확인해 줬습니다.
러시아를 위해 싸우러 우크라이나에 간 그의 친구들과 형제들이 단 이틀 만에 관에 실려 시신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군인의 평균 전선 생존 기간이 약 9일임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이틀 만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 정말 악몽이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어. 지인들, 가까운 친구들까지. 나한테 아는 사람이 있어. 뭐 그냥 아는 사이야. 같은 모임에서 어울렸었지. 그 친구는 거기 이틀 있었어. 그게 다야. 결국 아연관에 실려 돌아왔지. 그래, 훈련 기간은 빼고. 세상에 이 모든 걸 보면 러시아인들이 푸틴을 비난하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마 이 전쟁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요. 일부 러시아인들은 이 모든 것이 미국 탓이라고 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러시아 다른 도시, 전선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미국 탓이라고 합니다. 그들도 푸틴처럼 모든 문제를 나토나 유럽, 미국 탓으로 돌리기에 푸틴에게서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모두가 제재소에서 일했어요. 이제 그분들은 모두 천천히 사라져가고 있어요. 만약 기업이나 사업가가 없으면 국가도 그렇고 가까운 미래에 이곳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아요. 그들이 뭔가를 세워도 미국이 우리를 방해하고 발전을 막아 가까운 미래에 제가 그걸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미 40살이 넘은 우리 자녀들도 가능성이 낮아 손주들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때쯤엔 푸틴도 연방이 무너지고 모든 기업이 사라진 걸 알게 될 거예요. 모든 것을 다시 지어야 해요. 공장도, 플랜트도요. 하지만 미국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어요. 오늘날 모든 것은 정치에 달려 있어요. 나이든 사람들이 날 이해 못한다는데 여기 젊은이들은 다 술꾼이에요. 오늘 우리 밖의 날씨가 미국인들과의 정치적 관계에 달려 있다고 말하는 건 웃긴 일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만약 제 인생이 그렇게 힘들었다면 저도 누군가를 탓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 이야기는 이번 전쟁에서 가장 웃긴 이야기 중 하나일지도 몰라요. 폴란드 해커들이 러시아 호텔의 정보기술 시스템을 해킹해서 호텔 직원들을 놀리기 위해 유령인 척 장난을 쳤다고 하대요. 해커들이 카메라를 장악해 러시아 직원들이 보던 화면의 영상과 이미지를 바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새로운 영상들에서는 프런트 데스크에 있는 사람을 놀라게 하려고 물건들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직원이 실제로 놀라자 그녀는 무슨 일이 호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증거를 남기려고 휴대폰을 꺼내서 촬영을 했어요. 아마 그녀는 친구들과 상세에 이 건물에 유령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녀가 휴대폰을 집어드는 순간 화면이 갑자기 꺼져 버렸어요. 그들이 그녀를 감시하던 CCTV로 그녀의 행동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화면이 꺼지기 직전에 폐쇄외로 텔레비전 카메라에는 배팅이 쏟아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만약 제가 그걸 봤다면, 특히 밤에 그런 걸 봤다면 정말 겁에 질렸을 거예요. 아마 바로 건물을 나가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이것이 현대전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드론이 날아다니고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이제는 배팅까지 날아다니는 것 같네요. 이 장난은 실제로 이틀간 계속됐고 다행히 해커는 유튜버였습니다. 그는 유튜브의 폴란드 유튜버로 러시아 직원들을 골탕 먹인 과정을 30분 영상으로 설명했습니다. 30분 정도 여유가 있다면 그 영상을 꼭 보시길 추천합니다. 단 폴란드어로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자막 기능이 좋아 영상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30분 정도 시간 있으면 꼭 시청해보세요. 화면에 영상을 띄우고 설명란에도 링크를 걸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이며 제 이름은 샘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으면 아래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난 몇 달간 러시아 선전 기계가 온라인에서 저희를 괴롭히며 유튜브에서 퇴출시키려 합니다. 그들의 러시아 봇들이 트위터에서 계속 저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았으면 하는 저희 영상을 신고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독립 언론의 힘을 진심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막는 이유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내부 진실을 전하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거짓말을 꿰뚫어 봐서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을 더 두렵게 만들고 싶습니다. 최근 저희는 베이식스 인사이더 플랫폼을 출시했습니다. 이 플랫폼에서는 미국 장군, 네이비실,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와 같은 업계 전문가들과의 독점 영상과 대화를 공유합니다.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과 전 세계에서 나오는 최신 소식도 분석해드립니다. 설명란의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하거나 화면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이 모든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basics인시델.com으로 접속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 팀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